안녕하십니까. 칠판 들고 커리분들을 위해 돌아온 비라티오의 바리스타 한종규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우리가 커피를 먹으면서 좀 많이 하는 표현이 있어요. 흔히 진하다, 연하다, 아니면 이거 좀 너무 쓴 것 같은데, 좀 너무 떫은 것 같은데, 너무 시기만 한데, 혹은 조금 더 커피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과소 추출 같아, 과다 추출 같아 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.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된 게 있어요. SCA라고 하는 협회에서 어떤 게 좀 맛있는 커피인가에 대한 수치적 기준점을 좀 마련을 해줬습니다. 거기서 사용되는 단어 같은 게 좀 있는데, 커피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헷갈려요. 이걸 막 다른 책이나 인터넷에서 공부를 하실 때 정말 헷갈리실 거예요. 그래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잘 따라오세요. 헷갈립니다. 먼저 커피를 하나 삽니다. 커피를 하나 샀어요. 이거 아메리카노. 커피를 하나 사면은 까만 물이겠죠. 까만 물은 커피를 내릴 때 사용한 물과 커피에서 나온 성분이 합쳐진 걸 거예요. 그쵸? 여기에 이제 이 커피의 성분이 붕붕 이렇게 떠다니는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, 이때 커피에서 물을 다 재배하고 나면은 이 커피 성분만 남게 되겠죠. 그 친구들을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. 물에 녹아있는 고체들의 양이라고 표현을 해서 총 용존 고형분, 물에 녹아서 존재하는 고체들의 총양으로 표현을 합니다. 이 총용존 고형분을 영어로 보통 많이 표현을 해요. 흔히 막 TDS 되게 커피 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. TDS를 풀었으면은 Total Dissolved Solid. 커피 업계에서 흔히 TDS를 할 때 다른 TDS가 있습니다. 구분을 하기 위해서 대문자로 적어볼게요. 업계에서 TDS라고 하는 건 TDS 농도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. 혹은 그냥 농도, 혹은 TDS %라고 얘기를 합니다. 이때 이 TDS는 이 커피 안에 총용존 고형분이 녹아있는데, 이게 얼마나 녹아있나 그 비율을 얘기해요. 정리를 해드리면, 커피 안에 녹아있는 TDS, 아까 말씀드린 이 고체의 총량, 당연히 총 고체이기 때문에 그 무게는 g이 됩니다. 이 그램 단위 총량의 무게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우리는 대문자로 TDS라고 제가 썼는데, 흔히 업계에서는 이걸 TDS %, TDS 농도, 혹은 그냥 농도, 그리고 일반적으로 TDS라고 얘기를 할 때도 이 농도를 얘기를 합니다. 그러면 얘랑 헷갈리게 되잖아요. 그럼 여기서 저는 얘를 계속 소문자 g이라고 단위까지 적어 드릴 거예요. 얘는 대문자로 TDS 쓰고 %라고 단위까지 적어 드릴 건데, 흔히 의사소통을 하실 땐 TDS를 그냥 농도라고 생각을 하시고, 이 안에 녹아있는 이 고체들의 총량을 부르는 거는 그냥 총 고형분 양, 아니 용존 고형분의 양, 혹은 TDS g이라고 단위까지 얘기를 해주시면 다른 바리스타 분들이나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랑 의사소통을 할 때 혼란이 없을 겁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이 TDS, 즉 농도하고 같이 커피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단어가 하나가 더 있어요. 수율이라고 하는데, 설명해 드려 볼게요. 먼저 총용존 고형분, 아까 농도는 이 커피 안에 이 총용존 고형분이 얼마나 녹아있나를 우리는 농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이걸 TDS라고도 표현을 하고요. 그럼 우리는 이 커피에서 총용존 고형분이 얼마나 나왔는지도 얘기를 합니다. 이 커피에서 요만큼이 녹아서 나왔다. 예를 들어 제가 커피를 20g을 썼어요. 총용존 고형분의 무게를 재보니까 이게 4g이 나왔어요. 그러면 20g 중에 4g이 나왔는데, 이거를 백분율, %로 나타내게 되면은 20%가 되겠죠. 이걸 우리는 수율이라 그럽니다. 커피에서 얼마나 녹아 나왔나, 이거를 %로 나타낸 것, 수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. 굉장히 다른 개념이에요. 제일 다른 건 뭐냐면, 수율 같은 경우는 커피에서 녹아 나온 양이기 때문에 최종 이 커피에 제가 물을 얼마나 집어넣게 돼도 변하지가 않아요. 하지만 농도 같은 경우는 얘를 만약에 끓여가지고 물을 증발시킨다 그러면 더 진해지겠죠. 농축이 되니까. 그렇게 되면 얘는 농도가 증가하게 되고요. 커피에다가 제가 너무 진해, 좀 연하게 먹고 싶어 해서 물을 더 탑니다. 그렇게 되면 농도는 떨어지게 돼요. 얼마든지 추출이 끝난 이후에도 바꿀 수가 있는 게 이 농도기 때문에, 농도는 보통 개인의 취향으로 많이 들어가고요. 카페
카페마다 좀 추구하는 농도가 다릅니다. 그 집은 좀 진한데 이 집은 좀 연해. 이게 뭐 어디가 더 맛있고 맛없고 이런 게 아니라 그분들이 그냥 농도를 어느 정도로 잡아놨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세요. 다만 수율 같은 경우는 한번 이렇게 추출을 하고 나면은 그 이후에는 바꿀 수가 없어요. 물론 추출을 더하면은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추출이 끝났다면은 수율은 변하지 않습니다. 물을 더 넣거나 뭐 덜거나 한다고 변하지 않는다는 거,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거 짚고 넘어갈게요. 자, 그럼 이제 농도도 알고 있고 수율도 알고 있어요.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측정을 할 수 있는가, 어떻게 저희가 알 수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. 예전에는 커피가 이렇게 있으면은 얘를 끓입니다. 이걸 이렇게 끓이게 되면은 물이 다 날아가겠죠? 그럼 여기에 커피가 남아있을 거예요. 이렇게 새카맣게 타가지고 있을 겁니다. 이거에 무게를 쟀어요. 그래서 총 용종 고형분이 얼마나 있는가를 확인을 했는데, 아무래도 열을 받다 보니까 정확하진 않고 이걸 다 말리는 과정에서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. 그래서 나온 게 굴절계나 전기음송도를 이용해서 하는 것들이 좀 나와 있는데, 흔히 많이 쓰는 건 굴절계를 이용한 TDS 측정을 좀 많이 합니다.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생겼어요.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시료를 넣는 부분이 존재하고 이 스크린에 이제 농도가 몇인지 표현을 해줍니다. 그리고 측정을 하는 버튼, 이거를 뭐 물에 대한 0점을 잡는 버튼 같은 게 있고요. 이 친구를 쓰면은 농도 값이 바로 나와요. 예를 들어서 딱 쟀는데 농도가 1.25%라고 나왔어요. 이게 우리는 TDS라고 했죠. TDS가 1.25%라 나왔는데 농도는 아까 뭐라 그랬을까요? 총 커피 추출량, 이 커피 안에 용종 고형분이 얼마나 녹아 있는가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 우리는 농도, TDS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.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. 만약에 내가 커피를 320g을 뽑았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100분의 125는 320분의 TDS 그람, 100분율이니까 100이 되겠죠. 이거를 정리를 하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총 고체 양은 넘기면 곱하기고 넘기면 나누기겠죠. 아실 거라고 믿어요. 100분의 125에 100분의 320이 됩니다. 이걸 계산하시면 4g이 나올 거예요. 그렇다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. 이 커피에는 이 총 용종 고형분이 이렇게 붕붕 떠다니고 있는데 이걸 다 모아서 무게를 재면은 4g이겠구나. 이걸 우리는 이 굴절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. 이걸 바탕으로 수율도 알 수 있어요. 수율 같은 경우는 사용한 커피의 양, 이때 커피는 그냥 원두를 얘기해요. 사용한 원두의 양에 TDS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그 무게를 100분율로 나타낸 것. 만약에 제가 커피를 20g을 썼는데 아까 TDS 4g 나왔다 그랬죠. 그럼 4g이면은 곱하기 100 하면 20%가 수율이 됩니다. 이렇게 우리는 농도를 통해서 TDS 그람, 그러니까 녹아있는 총 용종 고형분의 무게를 측정을 하고 이 무게를 바탕으로 수율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이게 이제 뭐가 중요하냐? 이 수율이나 농도를 알아서 뭐 어디다 쓸 거냐에 대한 기준이 뭐가 있어야겠죠. 그걸 이제 알려드릴게요. SCA라고 하는 협회에서 이 농도와 수율을 기준으로 좀 이상적인 커피 맛이 나온다라고 하는 데이터를 준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걸 우린 흔히 SCA의 EDR 브루잉 차트라고 얘기를 합니다. 이 친구가 어떻게 생겼냐면 한쪽이 수율, 한쪽이 농도예요. 통계를 내봤어요. 사람들이 가장 좀 맛있다고 하는 커피가 어느 정도에 들어가는가. 수율 같은 경우는 18%에서 22%까지가 흔히 맛있다고 얘기하는 수율이었고요. 농도 같은 경우는 1.15%에서 1.35%까지, 요즘은 한 1.45%까지 얘기를 합니다. 이 정도 농도가 흔히 맛있다고 하더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이 수율 농도 사이에 들어가는 거를 이제 EDR 존이라고 해서 그냥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맛있다고 하는 커피의 농도 수율 영역이다라고 이제 정해준 게 있습니다. 이거를 기준으로 우린 판단을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아까 같이 농도가 1.25%가 나왔고 수율이 20%가 나왔다. 그렇다면 20%에 1.25니까 완전 여기 딱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. 근데 여기에 들어간다고 무조건 맛있는 건 아닙니다. 뭐 여기가 맛있을 수도 있고 여기가 맛있을 수도 있고 사람마다 뭐 여기나 여기가 맛있을 수도 있어요. 이거는 어디까지나
커피의 맛을 잡는데 객관적인 기준이 되는 하나의 나침판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요. 무조건 이게 맞다는 건 아니라는 거 그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아무튼 수율과 농도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갈 때 맛있다 라고 하는 통계적인 데이터가 있고, 우리는 흔히 세팅을 잡을 때 2층불 기준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. 그래서 이 영역이 지금 보시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9개의 영역이 있는데, 먼저 농도를 기준으로 할 때 이 농도는 커피 안에 이게 얼마나 녹아있나를 얘기한다 했잖아요. 이게 많이 녹아있으면 당연히 우리는 진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. 적게 들어있으면 연하다라고 표현을 하겠죠. 그래서 이 영역을 보통 스트롱이라고 얘기를 해요. 그리고 연한 부분을 위크라고 표현을 합니다. 이거는 농도기 때문에 뭐 진하고 연하고는 얼마든지 취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고요. 수율 같은 경우는 이 18g보다 낮은 부분, 이 부분을 under extraction, 과소 추출이라고 얘기를 해요. 그리고 이 22%보다 넘어가게 되면은 over extraction이라 해서 흔히 과다 추출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. 그럼 이제 우리는 조합이 가능하겠죠. 뭐 여기에 들어가면은 스트롱의 over extraction, 뭐 여기에 들어가면은 weak의 under extraction이라고 우리는 조합이 가능할 겁니다. 이렇게 각 구간마다 나타나는 맛의 특징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수율 농도가 어느 정도에 있는가,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내가 내린 커피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, 그거를 판단해서 어떻게 바꾸면 더 맛있어질지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때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이 친구입니다. 문화나 나라에 따라서 이 이디얼존도 굉장히 조금씩 다르게 움직입니다. 그리고 지금 이 농도 같은 경우는 브루잉 차트다 보니까 흔히 브루잉 커피, 뭐 핸드드립 커피나 뭐 커피 메이커로 내린 그런 커피 정도가 이때 맛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.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는 전혀 달라져요. 수율은 비슷하지만 농도는 거의 10% 전후에서 이상적인 농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수율 농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제가 문제를 하나 내드릴게요. 예를 들어 측정을 했는데 한 1.3%가 나왔다. 근데 내가 원두를 18g을 썼고 커피는 300g을 추출했다 라고 할 때 수율은 몇 %일까? 이거 제일 먼저 풀어서 맞는 답을 댓글로 적어주시는 분에게는 제가 드릴 건 없고 원두 보내드릴게요. 저희 매장 원두 200g을 바로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공부하실 때 알아두시면 좋은 거라 또 문제를 직접 한번 풀어보셔야 기억에도 좀 더 오래가고 이해도 더 잘 되세요. 어차피 이제 수율 농도는 외워야 되지만 이해를 하시고 문제도 좀 풀어보시면 보다 잘 쉽게 외워질 거기 때문에 많이 참가해주세요. 그럼 다음 강의는 아마 아까 그 이디얼 브루잉 차트를 통해 좀 더 맛있는 커피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볼 것 같아요.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. 재밌게 보셨다면 혹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